네, 안녕하세요. 지지 않는 주식 투자 공차장입니다. 최근에 이 골드만삭스와 관련된 기사들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골드만삭스에서 코스피는 9,000포인트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또 들려왔었는데 이제 6일날 저녁 기사에서는 또 12,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하죠. 그만큼 이렇게 코스피가 올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코스피를 상승으로 이끌고 있는 주체가 누구죠? 어떤 섹터예요? 주도 섹터는 바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입니다. 여기서 골드만삭스가 코스피가 12,000포인트까지 간다라는 얘기는 결국 SK 하이닉스 이 삼성전자가 한 번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를 보시게 되시면 마찬가지로 코스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12개월 목표 주가를 12,000포인트 선으로 유지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우려와는 다르게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기초 체력이 여전히 탄탄하다. 라는 것이죠. 현재 주가 수준에서 10%에 달하는 폭발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그렇죠. 결국 이 코스피를 이끌고 있는 것은 반도체이고 이 반도체가 더 크게 움직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이 해석을 해봤을 때 이 삼성전자는 전고점을 넘어간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전고점을 넘어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전고점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일단은 첫 번째로는 간단하게 지금 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달 전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가 12,000포인트를 간다. 그리고 그 기간을 잡았던 게 2개월입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이 12개월, 1년 후까지를 바라본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사실 이 제조업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고 보셔야 되는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P랑 그리고 Q를 보셔야 돼요. 이 P는 어떤 말일까요? 이 프라이스, 가격에 대한 약자입니다. 그리고 퀀티티, 양에 대한 약자인 것이죠.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세세하게 들어갈 필요 없이. 예를 들면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정말 많이 급등을 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에코프로가 이 마지막으로 2023년도에 정말 폭발적으로 급등을 보여줬었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2021년도 당시에 폭발적으로 급등을 보여줬던 이 시기를 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 당시 이렇게 폭발적으로 급등했던 시기를 Q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 분야의 상승 사이클을 보게 되면 P와 Q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달에도 5월 달부터 해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은 P의 시대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고점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이때 딱 요때거든요. 근데 P의 시대는 확실히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창신 메모리가 현재 자금을 조달을 받게 되면서 어쨌든 내년 올해 정도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내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메모리 가격이 좀 안정세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이때 여러분들 제가 왜 피해 시대라고 말씀드린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3월달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기 전에 그 전에 움직였던 게 뭐예요? 삼성전기죠. 삼성전기 이때였고요. 3월달에. 그리고 삼성전자보다 먼저 움직였던 거는 삼성전기였습니다. 왜 올라갔나요? MLCC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이에요.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예요? P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왜 올라갔습니까? D램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어떤 게? D램 가격이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장을 증축을 하고 공장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KH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지배하는 시대가 끝났다. 이제 창신 메모리가 등장을 했다. 가격 조정은 당연히 메모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안정세를 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뭐예요? Q의 시대. 얼마나 많은 물량이 소비가 될 것인가? 얼마나 많은 물량에 대한 추가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물론 이 2차전지 쪽에서는 확신이 드러났었잖아요. 뭐 이제 신차도 많이 늘어났고 출하량도 2023년도에 전기차가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때가 시대예요. 결국에는 Q의 시대가 당연히 도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상적인 흐름들이 나오면서 Q의 시대가 다가온다면 여러분들 기대와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물론 올라갈 길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진짜 이게 지금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QA 시대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실적 좋다, 뭐가 좋다, 뭐 이런 좋다, 이런 거는 솔직히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실적이고 나발이고, 그건 당연히 뒷받침되어 주는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체 제조업 사이클이 현재 산업별로 해서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도 P와 Q라는 시대가 있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항상 사이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런 부분들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잘 보유해 나가시면서 크게 스트레스 없이 그래도 투자를 편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까 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본 거고, 결국에는 2026년도도 그렇고 2027년도도 계속해서 낸드 쪽이라든지 D램 전체적으로 해서 성장세가 많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되죠. 물론 2025년도 작년 대비해서는 퍼센트 성장을 하니까 주가도 그만큼 크게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게 성장이 더딘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정도 성장을 했으면 44 정도면 되게 높은 거죠. 그렇잖아요. 솔직히 이 정도면 충분히 전고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8월달은 과연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8월달은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핵심만 체크하고 보시면 됩니다. 8월에는 뭐가 있나요? 바로 자 보시면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매년마다 있습니다. 그죠? 이 8월 잭슨홀 미팅은 매년마다 있는데 그냥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2025년도 8월달이 딱 요때거든요. 그죠? 조정이 나오죠. 횡보가 기간 조정이라는 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박스권. 2024년도 8월달도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이때는 좀 많이 하락하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요때가 8월달이에요. 2024년. 그리고 2023년도 8월달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박스권 횡보 장세. 왜 이런 흐름이 나올까요? 그죠? 매년마다 이래요. 2022년도도 똑같아요. 요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21년도 뭐 이때도 마찬가지로 횡보하는 흐름들.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이럴까요? 통화 정책 때문이에요. 잭슨홀 미팅 때는요. 쉽게 보시면 됩니다. 하반기 시장 전망, 하반기 시장에 대한 변곡 지점을 잭슨홀 미팅 이후에 항상 나와요. 왜 그러냐면 통화 정책이라는 게 증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증시에 직접적으로 요인을 미치다 보니까 하반기에 뭐 금리 인하라든지 시장이 앞으로 더 성장될 만한 이런 통화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시장이 조정이 나오거나 박스권 장세가 유지가 돼요. 근데 만약에 하반기에 통화정책의 방향이 너무나도 좋다. 그러면 시장이 하반기에도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8월달 잭슨홀 미팅 끝나기 전에 그 포함된 한 달 동안은 박스권 장세가 나오고요. 9월달부터 해서 상승이 나오거나 하락이 나오거나 이 둘 중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 하락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올 때 이제 하락을 보이는데, 이제 보통 상승이 나오는 경우는 작년과 같았었죠. 25년도 8월 달에 이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8월 22일이었거든요. 이때 파월 의장이 지금 바뀌었죠. 워시로, 케빈 워시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원래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했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라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시장이 침체되면 하는 게 금리 인하거든요. 안 좋을 때 하는 거예요. 부양책 개념으로. 근데 금리 인하의 성격 중에서 긍정적인 면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자, 금리 인하의 성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침체성 금리 인하. 단어만 들어도 좋은 건가요? 아니죠. 근데 두 번째, 보험성 금리 인하. 자, 어떤 게 좋아 보여요? 보험성 금리 인하죠. 파월이 얘기했던 게 바로 보험성 금리 인하예요. 현재 고용 데이터를 보니까 둔화가 되고 있는 것 같다. 둔화를 빨리 잡아버리자 라는 의미에서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장이 침체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시장을 다시 한 번 더 상승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다시 시장이 강세를 보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9월 달, 8월 달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핵심이고요. 그리고 통화정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통화정책에 연관된 매크로 지표들, 그러니까 경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통화정책이 이제 영향 데이터가 뭐가 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 다음 주에 발표되죠.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이슈예요.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이게 수요일날 발표가 되는데 과연 삼성전자는 그 전에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런 중요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올라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박스권 행보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계속해서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발표되냐?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고용 데이터, 그리고 이제 월 말에는 PC라고 해서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특히나 8월 초중순까지는, 다음 주 뭐 초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중순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중요 데이터들이 또 작용을 하고 발표되는 게 되게 많아서 8월 한 달은 또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딱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타 같은 경우도 어쨌든 분산 장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단타 같은 경우도 어쨌든 삼전 닉스가 모두 쉬어가는 상황에서 분산 장세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급등이 나오는 이런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관련해서 이런 이슈나 재료가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급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런 무료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 댓글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 여기서 무료 신청하기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